안녕하십니까. 유니콘 정책자금연구소 소장 김인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심의위원회를 대비한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한테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지만 청년 전용 창업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과 발표가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사업계획서는 PPT 자료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하게 됩니다. 발표 시간은 5분 내에, 저는 꼭 4분 30초에 마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내용을 구성하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사업계획서는 표지, 목차에는 사업개요, 사업개념, 그 안에 주요 제품 사진, 거래처, 사업성 분석, 비전 및 목표, 스와트, 마케팅 계획, 손익 계획, 자금 충당 계획 등이 들어갑니다. 사업계획서의 목차를 하나하나씩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지에는 예비창업자니까 가칭 업체명이 들어가겠죠. 기창업자들은 업체명과 그리고 대표자의 연락전화 그리고 대표자명이 들어갑니다. 가끔 사업계획서를 너무 화려하거나 어둡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제시어를 통해서 내 사업을 발표하는 거지 표지가 화려함이 주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어두운 것은 피하고요. 밝고 하늘색 같은 코발트색을 적용한다면 아주 좋은 평가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업체명과 업종, 즉 업체는 제조업이에요? 서비스업입니까? 업종은 반려견 음식을 제조합니까? 업체와 업종은 여러분들이 사업자 등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만들어보자 하는 것을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해서 직원들이나 아니면 협력자가 있다면 대표자 누구누구의 몇 명 이렇게 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장 주소와 연락처, 이메일 등이 기재가 되겠고요. 연역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들 대표님들이 기창업하시고 오래된 분도 연역을 쓰려면 우리 연역 쓸 게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연역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신다면 많은 걸 쏟아낼 수 있습니다. 예비창업자들은 어떤 거 쓰냐면요, 내가 창업하기 위해서 창업진흥원에서 몇 시간 이수, 기창업자들은 법인이든 개이든 어디 지역에서 내가 몇 년도에 창업을 해서 시장에 처음으로 물건을 팔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네이버 쇼핑에 입점했다든가 여러 가지 온라인 대형 쇼핑몰에 입점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기술하면 되겠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창업 배경이 누가 있다면 긍정적인 평가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사업성 분석입니다.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3, 4개월, 6개월 내에 나는 투자를 얼마나 하겠다. 그 투자에 나의 자본과 중진공 융자 금액이 들어왔다면 이 금액을 합산한 것을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정해지겠죠. 나는 월 얼마가 목표다. 기창업자들이 가끔 오류를 범합니다. 1년, 2년을 연간 4천만 원, 5천만 원 밖에 판매하지 못한 분들이 청년 전용 창업자금을 융자받기 위해서 사업성을 너무 부풀린다는 겁니다. 다음 연도 계획을 5억, 6억 이렇게 써놓으신다면 현실성이 맞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주 보수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술해야 됩니다. 융자금이 들어오고 직원을 채용해서 얼마만큼 내가 매출했는지를 보수적으로 주시고 월 목표가 정해지면 월 직접비, 즉 원재료비라든가 상품 매입비라든가 또 판매 관리비, 마케팅비, 이런 노무비 제외하면 월 수익이 나옵니다. 1년차를 본다면 연간 영업이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 판매처를 여러분들이 기술해야 됩니다. 기창업자들은 판매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비창업자들은 내가 만든 이 아이템들이 어디다 판매할 건지는 고민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기업에는 사원이 있고 경영 목표가 있고 경영 방침도 있고요. 예비창업자든 기창업자든 비전과 목표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기업이 앞으로 추구해 나가는 방향이 봅니다. 방향성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심의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평가자는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투자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지역본부에서 한 번 할 때 24명, 많게는 28명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보통은 12명, 많게는 15명 정도가 승인을 받습니다. 한 2대1 정도 평균이 되죠. 그 안에 또 예비창업자는 한 25% 수준, 나머지는 기창업자 수준,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예비창업자들은 더 사업계획서상의 계획성을 절절하게 마치 연회페이지 쓰듯이 사업계획서에 녹아들어야 합니다. 스와트 분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예비 창업자들이 펼칠 사업에 대한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주변의 기회적인 요인 파악해야 되고요. 그래서 강점과 기회적인 것들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써주시고요. 약점 요인은 많이 기술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창업 기간도 얼마 안 되고 심의위원회에 있는 심의위원들은 창업 3년 미만의 기업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디어인 제품, 서비스, 상품, 기술 등을 어떻게 판매할 건지 마케팅 전략을 여러분들이 세워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은 제품을 만드는 거나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마케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판매만 잘 되면 기술도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도 판매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쓸모없는 기술입니다.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형 온라인 시장몰에 갈 것이냐,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판매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돈을 좀 많이 들여서 뭐 라디오 방송이라든가 많이들 보는 어떤 잡지에 광고를 할 것인가, 미리 좀 계획을 잘 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런 세상입니다. 품질, 그건 이제 기본이 됐습니다. 가격, 물론 많이 생산하면 저렴하게 되겠지만 창업 초기에 많은 대량 생산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나의 상품이나 나의 제품을 보고 결정하시게 될 겁니다. 상품을 택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반응이 좋은 상품을 선택해야 되겠죠. 즉 유연한 경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시장 진입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줘야 됩니다. 다음은 여러분들 자금 계획입니다. 내가 준비한 돈, 융자 받은 돈, 또 아니면 은행에서 차입하시는 돈이 있겠죠. 자, 이런 자금들을 어디다 쓸 건지를 여러분들이 기술해야 됩니다. 뭐 원부자재 구입비 되겠죠. 인건비, 외주가공비, 뭐 홍보비, 그다음에 뭐 마케팅 비용들, 일반 관리비 성격의 돈도 되고요. 외주 용역비도 되겠죠. 여러분들이 자금을 어디다 쓸 건지를 계획하면 그 다음에 이 자금에 대한 충당을 쓰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요 투자 기간 동안 투자 금액을 연간 단위 1억 5천을 했으면 몇 년도에 영업이익에서 회수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적시하게 됩니다. 너무 과대하게 잡으시면 안 됩니다. 뭐 8개월 만에 회수가 가능합니다. 이런 사업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3년 안에 회수가 된다면 아주 우수한 거죠. 5년 안에 한다면 저는 양호하다고 봅니다. 뭐 대규모 시설 투자 같은 경우는 뭐 10년 안에 할 수도 있겠지만 청년 전용 창업 자금은 운전 자금만 주기 때문에 운전 자금에 대한 회수 기간은 여러분들이 잘 고민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12월 달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년도 정책 자금 방향이 설정이 돼 있고 아주 기쁜 소식은 청년 전용 창업 자금이 500억 증가가 됐습니다. 500억이면 5천만 원씩만 융자를 해주면 1000개 기업이 창업하는 데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요. 1억씩 받으면 500개 기업입니다. 국가에서 청년 창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전반기에 이제 많이들 신청하시는데 잘 준비를 하셔서 성공적인 창업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 기원하겠습니다. 혹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던가 청년 창업에 대해서 문의가 계신 분들은 하단에 써져 있는 메일을 다 주시면 제가 힘 닿는 대로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창업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